안녕하세요. 오늘은 너무의 여사가 아닌 김혜균 대표로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오늘 특별히 너무의 여사가 아니라 잠시 너무의 여사님은 좀 쉬시라고 하고 제가 이제 김혜균으로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대한민국에 복지는 없다라는, 어떻게 보면 살짝 고발일 수도 있고요.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오늘은 뭔가 이 대한민국의 실체에 대해서, 이거 고발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왜 우리나라가 GDP 10위 안에 드는 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느니 마느니 하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의 복지가 없다라는 내용의 주제를 갖고 오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,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,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제 실명을 걸고, 김혜균이라는 실명을 걸고 이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. 자, 먼저 이게 뭔지 보이십니까? 아우, 이게 막 그 악마자에서 그 김남길 씨는 이렇게 탁 이렇게 치니까 막 카리스마가 뿜뿜하던데, 이게 쇠철이 없어서 그런가? 이게 진짜 뚱뚱한데 그렇게 카리스마가 안 나오네요. 자, 이거를 보시면, 보일라나? 다 이렇게 점자로 만들어져 있고요. 이게 굉장히 이게 종이 질이요. 우리가 보통 쓰는 A4 용지 한 두세 개 뭉친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왜냐면 이렇게 점자로 음각, 양각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종이가 얇으면 이게 표현이 안 되겠죠. 시각장애인들 중에 선거권을 가진 성인이 선거하는 방법을 몰라서 선거를 못하진 않는데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번부터 총 11개더라고요. 11개. 1번부터 기호 1번부터 11번까지의 각각의 선거 공약을 해놓은, 이게 뭐 공약 유인물입니다. 나는 점자를 모른다 했잖아요. 몰라요. 자,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USB가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거 제가 받은 USB는 아니에요. 아니, 내가 분명히 USB를 잘 모아놨거든요. 이제 기호 1번 민주당, 더불어민주당 USB는 이렇게 또 박스 포장까지 했어요. 박스 포장까지 해서 패킹이 엄청 좀 눈에 띄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3번, 5번, 10번 이렇게 4개의 USB가 왔습니다. 안에 있는 내용물 싹 다 지우고 제가 이럴 때 쓰려고 어떤 잘 모셔놨는데 잃어버렸습니다. 이게 3,000원이에요. 이게 1번, 뭐 예를 들면 3번, 5번, 10번이면, 자, 제가 이거를 왜 소개를 하려고 하느냐. 얼마 전에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에. 그 지하철, 이 장애인들은요, 청각장애인은 잘 모르겠고, 일반 장애인들, 특히 이렇게 그 휠체어를 타거나 시각장애인들은 대중교통수단의 거의 99.9%가 지하철입니다. 일단 버스는 뭐 오는 것부터를 확인하기가 일단 힘들고, 혼자서는. 그쵸? 그 다음에 딱 제자리에 서지 않잖아. 사실 저희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저상이나 아니라 뭘 해도 버스는 일단 타기가 힘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택시가 있어요. 택시가 있는데, 택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복지콜이 하나 있고요. 그거는 거의 무료입니다. 무상. 근데 뭐 60몇 대 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. 왜냐면 이 복지콜은 그 기사님들이 다 이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시고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래요. 그래서 뭐 안심도 되고, 그래서 봤더니 대기자가 72명이래.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. 그래 거리 이동하겠어요? 요즘에 뭐 나비콜, 엔콜 해갖고 이제 서울시에서 70%를 부담하고, 그다음에 우리가 30%를 부담하는 서비스가 있어요. 택시 서비스가.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막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또 이용하기가 힘들어요.
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only one 지하철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지하철 탑승과 승차를 위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그 시위가 있었습니다. 거기에는 주로 이제 그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들이 시위의 주체가 되셨는데, 사실은 그 부분은 그 휠체어 타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시각장애인들도 사실은 지하철밖에 탈 수 없어요. 제가 이제 어제 아주 오랜만에 그 오사카에 사는 제 친구가 이제 한국에 어떻게 이제 오게 된 거예요. 너무 반갑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용산에 갔는데 그 시간대가 아주 막히는 시간, 러시아워 때였어요. 그러니까 뭐 택시를 타고 갈 수는 있지만 택시를 타고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여기 안암역에서 용산까지 6호선으로 굉장히 가까워요. 지하철을 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는 걸로 이제 같이 친구랑 이제 이동을 하는데, 일단 그 내려가는 데까지 엘리베이터가 모든 출구에 있지 않아요.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한쪽에는 손잡이를 잡고 한쪽에는 그쵸, 도와주는 친구의 팔을 잡고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. 나는 그렇게 내려갔어. 근데 휠체어를 탄 친구는 어떻게 가야 돼요? 굳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이거를 찾아야 돼요.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는 것만 잘 갖춰지면 우리는 약속을 늦지 않고 우리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야 수단은 지하철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한 93% 정도의 그 지하철 역사에서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나 봐요. 그렇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? 7%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.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고장난 엘리베이터도 수두룩. 그 다음에 또 어떤 엘리베이터는 뭐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운행합니다. 그러면 3시에 이동하는 사람은 뭐예요? 결국 못 쓴다는 얘기예요. 거기다가 주말은 또 이용을 못하게 한대요. 주말은 복잡하냐, 너희들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. 이런 것 때문에 그게 21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. 2001년도부터. 자,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뽑아봤어요. 이렇게 보이실라나? 예. 이게 이제 자료인데,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 TV 뉴스나 아니면 뭐 시사 프로그램 아니면 네이버에서 이제 포털 뉴스들을 보죠.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그 2001년부터 시작된 스토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. 전장년이라고 하더라고요. 전국장애인연합회. 전장년에서 그 시위를 하는 방법이 그 지하철 운행하는 가장 복잡한 시간에 그 휠체어 이렇게 바퀴를 껴놓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할 거 아니에요. 뭐 방법이 저는 뭐 잘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,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썼다고 저는 거기서부터가 이제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. 그랬더니 이제 서울 교통공사인가요? 예, 거기서 처음에 시작은 다 이제 무자로도 잘라먹고 이 방송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은 다 잘라먹고 시민 불편 가중한 이기적 불법 시위 하면서 그 사진을 딱 하니 올리라는 거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. 이것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? 또 고발 프로에 이게 나왔던 거예요. 저는 이제 주로 집에서 뉴스 아니면 온갖 고발 프로, 시사 프로 이런 걸 다 보니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딱 포털에서 그 사진 보고 제가 그걸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꼈던 게, 이제 제가 아던 젊은 대학생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시각장애인인 걸 아니까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, 조심스럽지만 좀 방법은 잘못된 거 아닌가?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. 아무도 귀담아주지 않아. 그게 21년째야. 그러면
그러면 넌 어떻게 하겠니? 라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네. 비로소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가 맞네. 근데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게 요번에 이제 대선 후보군이 딱 정해졌을 때 모두 아마 맨 처음에 찾아간 곳이 전국 장애인 연합회 뭐 이런 데를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뭘 해주겠다고 했겠죠. 이제 대선이 끝났잖아요.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되고 나니까 그럼 이제 이 정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다시 요거를 하기 시작했더니 거기에 당대표라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왜 갑자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찍소리 않고 가만히 있다가 왜 우리 당이 정권을 잡아서 이제 막 정권을 시작해야 되는 이 마당에 왜 시끄럽게 너네들이 왜 우리 갖고 난리냐. 그리고 93% 해줬으면 됐지 그 7% 그거 안 해줬다고 난리냐. 세 번째는 그리고 왜 선량한 시민들을 볼모로 불법적인 시위를 하느냐. 네 번째는 너네들이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다. 이렇게 네 가지를 비판하면서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됐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2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의 복지라는 이름으로 뭐 개선된 부분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제가 그 복지 카드라는 걸 발급받으면서 그 장애인의 어떤 복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기가 2008년도였어요. 그러면 2008년도부터 사실은 저도 굉장히 뭐 저한테 제가 누릴 수 있는 뭐 복지 혜택이 뭐가 있을까 하고 알아보지 않았겠어요? 근데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냥 복지 카드만 떨렁떨렁 하나 만들었어요. 근데 이제 얼마 전, 한 3, 4년 전부터 이래저래 저래 해서 제가 이제 정보를 수집하게 됐고,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들이 이제 조금 개선이 됐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셨던 그 복지사하고 제가, 긴 그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정부는 해준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결국은 뭐냐면 우리 장애인들과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사실은 뭔가를 관찰시키는 데는 모든 것들이 다 벽이에요. 뭐 예를 들면 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우리는. 그러니까 그것들을 도와주는 정말 눈높이가 맞고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그런 고위공직자 말고 정말 그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희의 눈과 귀와 팔과 다리와 그 다음에 목소리가 돼주셔서 지금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근데 또한 당대표라는 그 양반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됐지였어요. 자기네들이 해주긴 했겠죠. 못돼. 뭐 총선이 있고 지방선거 있고 대통령 선거 있고 이럴 때 딴소리 하다가 딴짓 하다가 안 들어주다가 표 얻으려면 어떡해요.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.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한 250만 정도 돼요. 근데 그 중에 8, 90%는요 저 같은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고요. 그러니까 나중에 뭐 사고나 질병에 의해 후천적 장애인이 되신 분들이 8, 90%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거기에 가족들까지 하면요. 뭐 4인 가족이라고 쳐도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. 당대표라는 분이 말씀하신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을 볼모로 불법 시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제가 하나를 묻겠습니다. 그 선량한 대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그게 이제 민주주의에서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. 다수의 어떤 권리가 소수의
기본권보다, 이건 권리도 아니구나, 다수의 불편이, 그쵸? 소수의 기본권.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다수가 겪은 건 결국 뭐예요? 그냥 불편이에요.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그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? 인간의 기본권, 이동권이었어요. 아니, 사람이 뭘 이동을 해야 학교를 다니던, 일을 하던, 사람을 만나던, 뭐 운동을 하던, 뭘 할 거 아닙니까? 근데 대표라는 사람 입에서 나온 게 불편보다 우리 소수기 때문에 소수의 기본권이 더 뭐라 그래야 되나? 허접하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. 그 양반이 내가 진짜 아예 그 확인조차도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. 만약에 그분이 뭐 정치학 뭐 관련 쪽 뭐 이쪽 공부를 하셨다라면 공부 안 하신 거예요. 최대 다수가 이겼다고 해서 최대 행복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걸, 우리가 스탈린, 레닌 시대, 그 냉전 시대를 겪고 뭐 서로 2차 세계대전을 겪고 하면서 어떤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뭐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것이 이퀄 행복이다 아니면 최선이다는 아니다라는 그것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고요. 그리고 일명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소수자들을 그러면 버리는 게 아니라 소수자들을 다수에 비해서는 어떻게 뭐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거에도 약하잖아요, 소수니까.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방법을 찾느라고 다들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고민을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이 마당에, 아니 소수 뭐 너네들 그거 몇 명이나 된다고 여러 사람을 갖다 불편하게 하니? 그래서 저는 그 양반은 법치주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, 제가 아주 신랄하게 진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. 법에는요, 불편은 그냥 불편인 뿐인 거고, 기본권은요, 아주 상위의 그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. 이게 제가 총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, 이 두께 보세요. 이것도 다 점자가 앞뒤로 새겨진 종입니다. 여기 앞에, 뒤에. 종이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알겠죠? 근데 이게 이만큼이에요. 그러면 이 점자를 만들고 설계하고 여기다가 인쇄하는 돈은 포함이 안 된 거죠. 그럼 그거 다 포함한 돈 치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USB.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아주 저렴해도 보통 3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사람 손으로 다 인쇄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인쇄 문구를 이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이 인쇄 문구를 이 점자로 이거 다 또 이게 누가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, 작업을.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고 플러스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딱 봉투에 패킹이 돼서 우편물로 왔어요. 그러면 이게 뭐 우편물로 왔으니까 배송료가 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보통 한 17만에서 20만 명 사이라고 칩시다. 그러면요, 요거 이래저래 해서 택배비까지 하면 제가 원가 분석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50억이 넘어요. 그럼 엘리베이터 아까 설치하는데 최대한으로 잡은 게 20억이라고 했고요.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얘네들이 만든 이 유인물, 이거 솔직히 저는 이거 몇 분이나 벌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. 왜냐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필요할 때밖에 볼 수가 없어요. 이 손끝으로 저는 점자를 못하지만 이 손끝으로 이 감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이해한다는 게 이게 실제적으로 이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야 됩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예요? 이 귀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USB가 있는 거예요. 아니 그럼 USB로 통일을 하든가,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. 근데 실제로 우리 TV 토론, 라디오, 뭐 맨날 방송, 뭐 유튜브, 아
아니 굳이 이거 유인물 없어도 아니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뭐 뉴스에 항상 나와요. 사자 TV 토론만 해도 9개인가 10개의 채널에서 방송을 합니다. 생방송. 그 사람들이 대선 후보를 정할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하지. 이거 한 일주일 전에 온 거 이거를 세상에 이 많은 양을 이거를 어떤 사람이 어떤 공약을 했는지 점자로 읽기 이게 상식적으로요. 이거 그냥 그대로 폐기될 확률이 저는 95%라고 봅니다. 모르겠어요.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 중에는 좀 꼼꼼히 읽고 싶으셔서 뭐 이렇게 확인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 이거는 선거 치르면 무조건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이거 환경 파괴범이에요. 이거. 근데 이거 50억 들어가는 돈은 있고 예. 그 20억 들여서 엘리베이터 좀 설치해달랬더니 무리한 요구를 해요. 이게 대한민국입니다. 그냥 다니지 말란 얘기야. 아니 너네들이 뭘 대단한 짓을 한다고 그냥 다니냐. 그냥 있어라. 이 얘기입니다.